가이드 감성 지능. 당신은 방금 당신의 파트너를 속였고 몇 시간 후에 격렬한 논쟁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지만 당신은 부드러운 말과 차분한 눈빛으로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고 그녀를 설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작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스터한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완벽한 논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위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비범한 사고 단계가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구의 30% 미만만이 이를 제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책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전투에서 형성됩니다. 가족 싸움, 시련 상실, 직장 갈등,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선, 침묵, 심지어 한숨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종류의 지능을 더 자주 지배하는 사람들이 대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꽤 간단한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임신 10주째는 남성 태아가 테스토스테론 급증을 경험하며 많은 부분의 미러 뉴런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뉴런은 감정인식, 감각지각, 공감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연습을 통해 거의 모든 사람이 감성 지능을 잘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진정시키거나 폭발할 뻔했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피했다면 이미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소름 끼치는 정확도로 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지능. 시인, 변호사, 래퍼가 방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모두 판사, 군중 또는 심지어 당신에게도 단 한 문장으로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5% 미만이 이러한 수준의 감정적 및 논리적 정확도로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가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만으로 선거에서 이긴 정치인도 있습니다. 대본으로 제국을 건설한 유튜버도 있고 단 하나의 질문으로 어른을 말문이 막히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감동을 줍니다. 그들은 은유로 당신의 주의를 끌고 유추로 당신을 설득하며 이야기로 당신의 신념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냅니다. 만약 당신이 연설, 책 또는 단순한 대화에 의해 한 번이라도 최면에 걸린 적이 있다면 이미 이 수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황이 더 긴장됩니다. 사회적 지능. 방에 들어가면 5초 안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가식적인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누가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괴짜가 이 종류의 지능을 마스터한다면 그는 몇 주 안에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에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10에서 15%만이 이 능력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마치 열린 책처럼 읽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지 사교적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감지하고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미소가 진실한지, 좋아하는 여자에게 키스할 순간인지 느끼는 것입니다. 대중을 움직이는 지도자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심리학자들, 전쟁을 피하는 협상가들, 이 모두가 이 능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 그들의 감정을 알았다면, 또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경우라면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갈 때 당신은 이미 이 피라미드에서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루게 될 것은 현실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논리적 지능. 당신이 문제를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공식을 봅니다. 혼란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패턴을 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이며 일반적인 경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인구의 7% 미만이 개발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단계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수학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되는 논리, 즉 결정을 내리고 전략을 세우고 발명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시스템의 결함을 관찰만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그들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이 맞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캐서린 존스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고정밀 운영체제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며 즐거움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이 놓친 모순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 수준에 다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모방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동, 지능. 미세한 정밀함으로 수술하는 외과 의사, 실수 없이 완벽한 점프를 수행하는 무용수. 운동선수는 마치 자신의 의지가 곧장 몸으로 확장된 것처럼 몸을 제어합니다. 이것이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5번째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으로 생각하고 공간, 시간, 움직임을 중력처럼 느끼며 이해합니다. 언제 움직이고 어떻게 회전하며 어느 정도로 압박할지를 압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두개골을 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거나 등산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근육을 활성화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이유입니다. 사람들 중 겨우 5%만이 이 지능을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정밀한 도구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신체 움직임을 더 빨리 배운 적이 있거나 몸이 당신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적이 있다면 이미 이런 종류의 지능의 시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인상적이라면 지금부터는 더욱 드문 일이 이어집니다. 공간지능. 이걸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집 안에 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고 모퉁이를 돌고 계단을 오르면서 당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3차원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공중에서 도시 전체를 시각화하고 마음속에서 물체를 회전시켜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약 3에서 5%만이 이 수준의 인식을 명확하게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은 시각적이고 정신적이며 거의 3차원적으로 변합니다. 건축가, 디자이너, 파일럿, 엔지니어 모두는 현실에 존재하기 전에 이 능력을 통해 공간을 계획하고 시각화하고 변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스 선수들은 보드를 보지 않고도 최대 스무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스티븐 윌셔라는 예술가는 뉴욕을 20분 동안 비행한 후 사진 한 장도 참고하지 않고 모든 건물을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당신이 마인드맵을 그리며 길을 잃은 적이 있다면, 한 번 방문한 후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이 수준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슈퍼파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 세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세요. 음악적 지능. 어떤 사람들은 멜로디를 한 번 듣고도 노트 하나하나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한 줄도 쓰지 않고 완전한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이 7번째 수준은 흔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2% 미만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된 형태로. 여기서 뇌는 도구가 됩니다. 이 지능은 소리에서 매우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리듬의 변화를 예측하며 직관적으로 화음 구조를 창조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음표의 정확한 감정적 무게를 느끼고 그것을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토벤은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작곡했습니다. 한스 짐머는 몇 개의 코드로 전체 감정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륙하는 비행기의 음표를 식별하는 신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전문 음악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래 때문에 닭살이 돋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 정도 수준의 단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협력적 지능. 말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일하는 그룹을 상상해보세요. 각자는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일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끌고, 언제 따라가며, 언제 사라져서 다른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1.5%도 안 되는 소수만이 이 지능을 고급 수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평범한 팀을 막강한 팀으로 탈바꿈시키는 사람들로 리더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구축되는 것이고 좋은 결정은 항상 혼자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자아는 최고의 아이디어조차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성공이 불가피해 보이며 아무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룹에 있었다면 당신은 이 수준과 접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이상해요. 말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기 내면의 지능이죠.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말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알고 있다고 믿지만 정말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면의 지능은 모든 것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의 1% 미만이 그것을 깊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 없이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충동을 이해하며 마음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철학자, 수도사, 심리학자, 작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 도착하지만 오직 깊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마치 영적 여행처럼 몸과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능은 내면의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정신적 감정을 감지하며 혼돈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일기에 자신을 이해하려고 글을 쓴 적이 있거나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면 이미 이 수준으로 향하는 몇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몸, 논리, 심지어 개별 존재를 초월하는 연결을 발견합니다. 자연주의적 지능, 숲을 걸으며 각 잎사귀, 소리, 냄새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라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반적인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0.5% 미만만이 본능적으로 자연을 인식하고 분류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을 식별하고 생태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요소들 간의 숨겨진 연결을 보고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동물적인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 그들의 유전자가 수천 년 전 자연에서의 과거 삶을 아직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물학자나 정원사가 아니라 마치 땅을 책처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도시의 소음이 당신을 단절시키고 숲의 고요함이 당신을 회복시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마도 이미 이런 수준에 공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의적인 지능. 빈 종이를 보면 대부분은 빈 종이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 세상 아직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본다. 창의적인 지능 11번째 수준은 불가능한 것을 연결하고 문제를 보고 예상치 못한 것으로 해결하며 부족함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는 극히 드물다. 단지 0.2%의 사람들만이 뛰어난 창의력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과학자는 백신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어린이는 터무니없지만 뛰어난 아이디어로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데 그들이 상자가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결합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결합하며 거의 마법과도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당신을 놀라게 하고 이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당신이 이미 이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단계입니다. 영적 지능.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하나요? 영적 지능, 존재론적 지능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도달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들 중 0.1%도 안 되는 수가 이 지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답 없는 질문을 견디고 불확실성 속에서 목적을 찾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한 질문을 하며 물질적인 것 너머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부름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살고 때로는 역사를 바꿉니다. 그들은 이해하려고 할 뿐 아무것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화시키려고 할 뿐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멀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지능은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미 이 피라미드의 정점을 본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지원하려면 구독하고 이 또 다른 매우 재미있는 비디오를 시청하세요.